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2차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여기 제목과 같이 헌법 1조 국민주권, 그 다음에 헌법 67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 부정이 일어났던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예, 예. 거기서 우리가 봤던 51.6%가 예, 예. 선거 하루 전에 만들어진 조작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한 자료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선관위 보고용 PC에서 발견된 엑셀 문서에 예. 이미 밝혀진 것으로 박근혜 51.6%는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예. 만들어진 조작 데이터다. 예, 조작됐었어요. 그것을 설명할 때, 예, 예. 자, 헌법 1조를 설명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헌법 1조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그 다음에 대법원이건 대법원장이건 뭐 국가공무원이 100만 명 되는데 저희 국민들한테서 권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중에서 행정대표를 맡은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선거인이 4,1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75.8%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3,107만 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예. 3,107만 명이 투표를 해서 252 개표장에서 개표를 해가지고 예. 그 투표함은 몇 개냐면 13,542 투표소입니다. 거기에 부재자가 252개 합쳐서 한 4, 5천 개 되는데 그것을 개표장에서 개표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다 보내는 것을 무슨 데이터라고 하죠? 일본 실시간 데이터인데 그것이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계속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 언론사로 보내가지고 언론사에서 TV로 계속 방송이 실시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시간 방송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 저희 선거물 소속인단에서 조금 전에 방송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오랜 전에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전날 완료를 시켜놓고 이것을 선거 개표하는 날 그대로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을 18대 대선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2002년부터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입니다. 왜냐?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짜 데이터를 계속 들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예. 투표소에서 개표장에서 손으로 개표했다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전에 2002년 6월 3회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해가지고 도입했습니다. 예,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해가지고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개표기로 돌렸습니다.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혼표나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내서 그때 저도 사실 전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완전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2년 12월 19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12월 19일 선거일인데 그 선거에 16대 대선에 사용하지 말 것을 내부에서 계속 투쟁을 하면서 했는데 노조가 그때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중앙선관위가 강권으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개표를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178조 뭐 1항부터 4항이 있고 5항도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칙 5조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보궐선거 내지는 재선거 같은 때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대신 그것도 여당 야당이 합의하에 사용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전자 컴퓨터가 달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고 보고용 PC를 통해서 그 지역 개표장에서 개표한 것들을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다 보냈고 전산센터에서 방송사에 보내면 우리가 TV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개표 결과인데 이명박 시절에 와서 이게 완전히 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갖고 박혁진이라는 친구가 서울시 공무원, 전산공무원인데 이 친구를 2011년 5월 25일자로 6급 주사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내가지고 2011년 5월 25일이면은 국회의원 선거 한 1년 전 정도 되고 대통령 18대 대통령 선거 1년 반 정도 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데이터 바꿔치기를 했느냐. 임차 서버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임차 서버 22대를 갖다 놓고 새누리당이 그때 당시 이명박이 뭐 사자방이니까 4대 강연이 방위산업이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뭐 정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그 중간 평가가 2012년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로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 박살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다고 그냥 깜짝 승리를 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전국구 득표율을 51.63%로 딱 조작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차 범위에 있는 한 40 몇 명을 2등짜리를 1등으로 바꿔쳤더라고. 그것이 임차 서버 22대를 갖고 이걸 바꿔쳤는데 그걸 문재인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이 졌구나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19대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 투표함을 재검표를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검표를 할 수 없도록 투표함 보관일을 5년에서 딱 60일로 바꿔버렸더라니까요. 이런 웃기는 일이 있은 후에 2012년 12월 19일 날도 대통령 선거에서 2등짜리 박근혜를 124만 표, 즉 4%나 뒤진 박근혜를 51.6% 득표했다고 임차 서버 29대에다가 저장해 놓은 시점이 12월 18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4년 5개월 동안 당선인 대통령 행세를 하도록 한 사람이 방치한 사람이 문재인이고 통합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반성도 않고 선거소송, 대법원에 선거소송이 제소돼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검찰에 고발돼 있는데도 안 하고 지들이 지금 5구 대선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은 우선 문재인이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대통령 박근혜 치하 4년 5개월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공범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적폐 중에 최고의 큰 적폐입니다. 문재인 적폐와 박근혜 적폐는 이명박 적폐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안다면은 즉시 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헌법 1조 대통령이 국민 주권 행사를 2012년 12월 19일 날 3,100만 명이 주권 행사를 했는데 12월 18일에 만든 51.6%를 5천만 국민한테 시청을 시켰기 때문에 헌법 1조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헌법 1조를 그대로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국권물론범이네. 예, 국민 주권 따로, 개표 따로, 그렇게 뭡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박근혜는 총체적 부정선거 드러났지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로 박근혜한테 청와대에 보고했던 내용이 나왔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건 뭡니까?
선거 무효 소송하면은 그 패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인용돼가지고 정권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박근혜한테 보고를 하고 대법원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저희가 세계일보 사장이 대법원장 양승태를 계속 추적 사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은 대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해서 판결해버리면, 법대로 판결해버리면 박근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예. 대법관들을 모두 사찰을 했다고요. 못하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을 국민들이 안다면은 분노를 해야 되고, 그것은 너무 말처럼 참아주는 내용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대로 타도를 하고, 주권과 그 헌정을 그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소송인단에서 그 이야기를 말해왔는데, 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예. 주권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4,100만 선거인 중에서 3,107만 명, 75.8%가 투표에 참여해서 선거를 했는데, 그 데이터는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까지만 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전산센터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직원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거 전날에 51.6%를 인차 서버 29대에다가 저장해놓고 그것을 5천만 국민한테 시청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 67조 대통령 직선제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결과가 TV에 방송이 돼가지고 우리가 시청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미리 만든, 하루 전에 만든 데이터를 우리한테 5천만 원대 시청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이명박이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산 조작으로 뽑았다 이런. 그러니까 헌법 67조를 위반한 거니까. 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기를 무너뜨린 범죄자인데, 이것을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범과 공범 관계입니다. 예.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요즘 적폐 청산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사실은 문재인이 그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은 18대 대선 부정으로 적폐 청산하면은 일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8대 대통령이 가짜인데 어떻게 19대 대선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헌법 문제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저희는 방송을 15분씩만 끊어서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곁들여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임이 총체적 부정선거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19대 대선도 가짜입니다. 왜냐, 탄핵 자체가 엉터리였습니다. 그럼 박근혜를 두둔하는 탄핵이 엉터리였다는 뜻이 아니고, 박근혜는 대선 부정으로 처단되고 처벌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탄핵 국면을 간 것은 탄핵 쿠데타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물러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물러져 나가려고 기획한 기득권 쿠데타였습니다.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모두 정치 범죄인 선거 범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에 있는 망치, 모든 무기를 들고 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을 쫓아가야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걸립니다. 아시고 이제 무섭게, 굉장히 무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통성을 찾고 그대로 유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납과 호미를 들고 대법원을 포위해가지고 피켓 들고 난리를 쳐서 지금이라도 18대 대선 선거 소송을 해라. 그렇게 떠들어야지 박근혜, 이명박 모두 새누리당 끝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도 끝납니다. 18대 대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국가 세력이 나옵니다. 신선한 세력이 나와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헌법 6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